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은행 중심의 금융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는 돈을 벌면 은행에 예적금을 하거나 보험사에다가 저축보험 같은 걸 넣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사거나 발행업을 사거나 채권을 사거나 나한테 뭐 직원이 와가지고 하세요라고 얘기 안 했죠. 얘기 안 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금융권과 2금융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나라고 단 4개의 은행이 과점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오늘 은행이 하나 망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만 이해 못하고 있어요. 은행이 망해? 우리만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에 은행이 10,000개가 있습니다. 10,000개. 그리고 서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도 200개 정도 망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도태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예금자 보호도 3억 정도로 높게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시장 경쟁 체제에서는 그게 가능한 건데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영국식, 일본식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은행 중심의 국가이기도 하고 IMF라는 걸 겪으면서 은행이 진짜 많았는데 그거를 다 합쳐버렸죠. 합치고 큰 4개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새로 생길 수 없죠. 법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새로 생길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은행이 모두 몰아주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면 당연히 예적금을 하고 보험사에 넣잖아요. 증권사에 제가 입사하고 가장 놀랐던 거는 기관들 자금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기관들이 은행이랑 보험사예요. 펀드 세팅 하나 해주세요. 얼마입니까? 3천억. 3천억? 어디서 났냐? 우리가 넣어준 거. 그게 우리한테는 뭐 주면 되죠? 최저보증률이나 그런 것만 주면 되잖아요. 나머지 다 가지고 가고 몇 천억씩 가져와서 자산 배분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통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몇 년 이상만 이게 가지고 있으면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로스가 안 난다는 통계에 의거해서 돈을 넣고 그만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면 그거 다 가지고 가서 우리한테는 1, 2%만 주면 돼요. 그럼 이런 구조가 살고 있는데 우리한테 투자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증권사도 결국 은행이 다 계열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그 환경이 우리를 투자를 완전히 못하고 막고 있었던 거예요. 못하게.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바뀐 이유는 인터넷이 생기고 동학개미 운동 같은 게 생기고 저 같은 유튜버가 생기고 하면서 투자해야 됩니다라고 한창 막 떠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바뀐 거죠. 참고로 이게 미국식입니다. 우리가 떠올려봤을 때 미국에 은행 있나요? 진짜 큰 거, 존재감 있는 은행 있나요 요새? 옛날 얘기죠. 시티, 마탱 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미국을 떠올릴 때 보통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뭐 JP모건 떠올리잖아요. 증권사잖아요, 증권사. 근데 증권사들도 지금 이제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거는 뱅가드, 블랙록, 스파이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부 ETF를 만드는 운용사들이 지금은 주름 잡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시장을 두게 된다면 시장의 돈의 중심이 은행에 있다가 가다가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죠? 증권사들이 이제 무료 수수료 다 해주죠. 경쟁 엄청 심하죠. 이제 운용사들이 자체 앱이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바로 상품을 주고 펀드 싸게 주고 경쟁이 이렇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은행에서 이제 뭐 팔죠? 펀드 팔죠. 보험사에 뭐 팔죠? 변액보험 팔잖아요. 그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미국처럼 다 선택할 수 있도록 세상이 바뀐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우리가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계속 여기에만 목맨다면 이제 뒤처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 주니까 제가 먹고 사는 거죠. 제가 처음에 퇴사하고 회사 차렸다 했잖아요. 그때는 동학개미 운동 한참 전일 거 아니에요. 투자 이러면 투자해래. 저 사람 미쳤나 봐. 그래가지고 제가 막 강의 등 계획서 같은 거 제출하거든요. 강의 쓸 때 투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다. 자산 관리하는 법 막 이렇게 했다니까요. 투자라는 얘기 쓰면 무조건 주식, 투자 이런 거 하도 컷되길래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저 증권사에서 배운 거 알려주겠다고 하는 건데 왜 강의를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그쪽 분처럼 말씀하신 분 여러 분 계셨는데 그 다 다단계 하다가 항상 민원 들어온다고. 제가 느꼈죠. 아, 이 세상이 엉망이 돼 있구나. 이 안에서 이 부자들은 맨날 리스크 관리하면서 절대 안 깨지거든요. 진짜 안 깨져요. 부자들은 이거 우리 도움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안 깨지고 굴리고 자산 배분하고 그러고 있는데 밖에는 엉망이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때. 지금은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더 높이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 1금융권, 2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는 뭔가 2금융권을 되게 낮은 것처럼 숫자 1, 2로 돼 있잖아요. 외국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보험사나 증권사를 2금융권으로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에다가 CMA 돈 넣어놓고 이거 예금자 보험 안 돼요? 이런 거죠. 여기서 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4대 은행을 쓰실 때 망할까요? 내 생에 망할 수 있을까요? 절대. 전 세계에서 가장 든든한 우리 은행이죠. 예적금 하면 참 편하긴 한데 예금자 보호라는 마케팅에 사실 우리가 너무 끌릴 필요 없고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다른 거를 이용 못한다의 개념이 전혀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럼 증권사의 CMA 같은 거는 저랑 뭐 거래하는 법인은 거기다가 현금을 막 500억씩 넣어두거든요. 그게 걱정이 안 돼서 드는 게 아니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완전 달라요. 계정 자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너무 한쪽만 너무 바라봤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고요. 은행 중심의 금융체제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처럼 먼저 뭔가 알고 깨우치고 움직이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너 아직도 주식하니? 이런 얘기 듣고 있을 거란 말이죠. 하는 사람 하고 여전히 안 하는 사람 안 합니다. 제가 고민스쿨 생초보 열면서 제일 씁쓸했던 건 뭐냐면 정작 처리될 사람은 여기 안 왔을 거다. 영상으로 남겨주게 되면 나중에 먼 훗날 분명히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현타가 올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야, 나는 뭐가 잘못한 거니? 이러며 넌 이거부터 들어.
넌 투자를 해야 돼. 너는 은행의 중심의 국가에 살고 있단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투자를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기업만 성장한다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은 힘들고 잘 안 되고 뭐 그런 얘기가 가끔씩 들리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을 보게 되면 진짜 계속 성장하죠. 아주 높이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정도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이 성장하죠. 그리고 우리는 여긴가 다 다니고 있잖아요. 에이, 짠돌이 왜 월급 안 올려줘?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고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내가 조금만 사기만 하면 그 올라가는 만큼을 나한테 주는 게 자본주의 축복이죠. 외국에 계신 분들이나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날 일이 있는데요. 정말 놀라워요. 살 수 있다고? 왜냐면 조금 그 이념이 다르거나 그런 곳에는 주식 못 사거든요. 일반인이 주식 못 사게 하죠.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다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너무나 편하게 야 이거 살 수 있다고? 얼마나 성장 잘 하는 회사들 많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뭘 하고 뭘 열심히 노력하던 간에 기업보다 빨리 성장할 수는 없죠. 기업이 가장 빨리 성장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 더 짧게 일하고 더 오래 산다. 제가 어릴 때는 너는 100살까지 살 거야 라면서 어른들이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전혀 와닿지 않죠. 제가 100살까지 산다고요? 저 이제 7살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100살까지 얘기가 와닿지 않죠. 왜냐면 당시에 제가 주변에 돌아가시던 분들은 70대고 80대면 장수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사람이 무슨 100살까지 살아 이랬어요. 지금은 걔도 한 20년 살죠 지금. 진짜 100살까지 살죠. 제가 지금 가는 장례식은요, 지병이 없으면 다 90대입니다. 진짜 제 세대는 더 오래 살 거 아니에요. 아 진짜 100살까지 살겠구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하는 기간이 더 짧아졌단 말이에요. 예전보다 더 빨리 나가죠. 더 늦게 나올 수 있으면 늦게 나와요. 취업 시기도 옛날처럼 24, 25이 아니라 30 거의 임박해서 취업하고 나가는 거는 50 막 이렇게 되면 막 나가요. 그러면 일하는 거는 더 짧아졌고 한 20년 남짓. 그걸로 어떻게 50년, 60년을 살 수 있어요? 이건 계산하면 절대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보통 그러면 선택하는 건 그냥 뒤에 안 보고 내 쓸 거 쓰고 미래의 나에게 맡기겠어. 뭐 이렇게 넘겨버리잖아요. 외면해버리기 마련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 또 해볼 수 있는 건 그러면 이때 벌면서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미리 경험한 나이가 되게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 걱정을 안 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다양한 시도를 했고 그들이 선택했던 건 뭐냐? 투자죠. 강제로 투자하겠죠. 당연히 올 미래라고 생각해서 거기서도 월스트리트 같은 데서는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사회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 제도화시킨 게 되게 많아요. 401k라는 퇴직연금을 만들었고 요거는 회사 다니는 동안 월급의 10%를 그냥 주식을 강제로 사게 했어요. 강제로 평생 은퇴할 때까지. 그러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모히또에서 몰디브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배 나온 백인 할아버지들이죠. 제가 여기서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림이 안 맞죠. 그 배 나온 백인 할아버지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401k로 주식했던 사람들이에요. 미국은요 퇴직하고 나서 세계 일주 한 10개월 정도 돌고 온대요. 같이 우리 이제 놀러 갑시다 하면서 세계 일주 10개월 돌고 오면 자산이 더 불어 있다고 하죠. 쓴 것보다 많이. 그만큼 많이 모인 채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거고 그 월급 회사 다니면서 넣었던 그 401k라는 게 다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는 정말 크고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빠지는 거 똑같아요. 위기가 오거나 이러면 움푹 패이고 보잉 같은 회사는요 전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401k의 로스를 메꾸기 위해서 회사가 망할 뻔한 적도 있어요.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퇴직연금 자산이 어마어마한 게 미국이거든요. 그렇게 해줘야 이 사람들이 노후 걱정 안 하고 열심히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거죠. 미국의 중산층 이걸로 만들어진 거고 당시에 주식을 선택하지 않고 예금을 선택하게 되면 보조금이 안 나왔거든요. 예금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이제 엄청 가난한 사람.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똑같이 은퇴를 했는데 완전히 준비가 안 된 사람과 정말 부자가 된 사람이 갈라지게 됐던 것은 다 투자였습니다. 근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뭐 더 안 오른다? 그럼 미국 거 사면 되죠. 미국도 더 안 오를 수 있다? 그러면 베트남 사면 돼요. 지금 글로벌 다 살 수 있게 열려있는 이런 환경에서 노후 걱정을 그냥 막연하게 뭐 내 살고 있는 집값 오르면 해결되겠지라고 그냥 생각할 게 아니라 월급의 10%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해봐야 된다는 거죠.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30년 뒤에 여러분들이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와서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그때 내가 이걸 해가지고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마워한다는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거죠. 먼 미래에. 저는 아마 그 모히또에 가 있을 테니까 몰디브 사서 놀러 오시면 됩니다. 막 오셨어요? 자산가들의 만남. 안 될지도 모르죠, 그렇게. 근데 많은 선진국들이 그렇게 시도를 했고 보여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돈은 출금 안 되거든요. 퇴직금이잖아요. 출금이 안 돼요. 주문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빠져도 매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버티니까 오르네? 우와, 오르죠? 미래도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성과급 받은 거나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넣어놓으면 팔겠죠, 당연히. 견딜 수 없어, 팔겠죠. 결국 이게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됩니다.